네, 안녕하세요. 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중요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현영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아마 의원님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또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으로 오셔서 암 관련한 클리닉도 열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음. 또 치료 기술도 발전하면서 암 치료 이후에 건강을 관심 갖는 분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분들의 건강 관리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뭔가 전문적인 그래도 조언을 해주는 클리닉을 서울 성모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통합암 건강 클리닉이라고 예. 대형 병원에서 시작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이 암 경험하고 삶에서의 새롭게 두 번째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건강검진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이 어디선가 배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시스테믹하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은 서울 성모에서 잘 소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그래도 본인 소개를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어서 뭔가 느낌이 새롭네요. 참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의 신현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 열심히 또 코로나 알림이 활동을 했었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현장에 와서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니까 그 또한 보람되고 정말 내가 다시 의사가 됐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비욘디 출연해서 이렇게 워낙에 구독률, 청취율, 시청률 거의 뭐 의료계에서는 탑을 찍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건강 소식, 관리하는 방법, 노하우 알려주시는데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암 예방의 날을 어쨌든 기념하여서 방송을 준비했잖아요. 일단 암 예방의 날이 어떤 날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3월 21일. 기억하기 쉬워요. 321.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인데요. 우리 전체 인류 중에서 정말 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3분의 1은 잘 건강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검진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잘 치료받으면 암도 극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333 원칙을 가지고 뭔가 쉬운 숫자 321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년 3월 달이 되면은 내가 암 예방 잘 하고 있나? 필요한 검사 빠진 거 없나?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담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교수님 강의 듣고 또 한번 되짚어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것 같은 건강 관리긴 하지만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번 기회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한번 10개 중에서 몇 개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살짝 저희가 썸네일을 암 예방을 위해서는 나만의 땡땡땡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답을 알려주시긴 했네요. 그렇네요. 이제 얘기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이제 얘기해도 됩니다. 클릭하셨을 테니까요. 예, 나만의 주치의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정적으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의사 한 명을 꼭 찾아보시길 기원해야 될까요? 네. 예, 주변에 많은 의사들, 우리나라에 14만의 의사들이 있어요. 동네 의원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요, 대학병원에도 있는데, 정말 내가 내 몸을 맡겨서 100세 시대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행운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지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환자로 또는 보호자로 병원 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옛날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네.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라는 식의 표정으로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젊은 의사들부터 사실은 의료가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지식 정보가 우리 환자분들이랑 수평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문도 현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의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있다면 우리의 암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화 관리까지도 잘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답은 나만의 주치의였다. 그 땡땡땡의 답은 예. 였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채팅으로 교수님께 건강 상담 받고 싶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남겨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강의 끝나고 질문도 받고 그럴 테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좀 주신 것들 좀 받고 가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뭐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일단은 송하연님께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예.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 비타민 D 혈액 검사 해보면 떨어져 있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떨어져 있었고 보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합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으로나 아니면 햇빛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보충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의외로 현대인들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외부 활동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비타민 D 떨어져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네.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들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비타민 D의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부족한 부분들은 섭취하면서 건강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암 예방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이제는 그 통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와 부족과 암 발생 또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과의 암 발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비타민 D 관리를 하는 분들이 건강 관리도 더 잘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이 내가 비타민 D가 낮은지 높은지 알게 알죠. 되고 그리고 섭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잉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선을 잘 타는 나의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뼈 건강, 대사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런 데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딱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교수님. 아, 말만 잘하면 안 되고 네, 실천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해가 딱 됐습니다. 예. 아, 그렇지. 왜냐하면 비타민 D 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또 건강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적정선을 찾는 사람은 또 의사랑 그만큼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타민 D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실제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대규모로 빅데이터 연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레벨이 우리 몸에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만 하나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흡연과 같은 안 좋은 습관인가요? 혹은 유전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라고. 이게, 그렇죠. 네, 또.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가 암 발생에 기여 요인 하면은 우선은 유전,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네. 유전에 대한 그 암 발생은 상황적으로는 정말 큰 기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유전 검사와 미리 조기 예방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흡연에 대한 암 발생 이것도 강의록에 나오긴 하는데 네. 우리 몸의 상당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암 발생의 기여 요인이고 흡연은 우리 몸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인자들 독성들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유발시키기 때문에 흡연 그리고 유전 모두 다 암 발생에는 큰 기여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크다 적다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 키보드 매니아님은 흡연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은근슬쩍 물어보신 거 아닐까요? 친구는 유전이 있고 나는 네. 유전이 없는데 친구는 흡연을 안 하고 나는 흡연을 하면 네네. 누가 암 발생이 빨리 그렇죠. 생길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밸런스 게임을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강의 들어보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암 예방 관련해서 PPT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또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우리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화면을 캔서라는 학술지에 실린 우리 몸에서의 여러 장기에서의 암세포 발생을 보았어요. 정말 어느 부위나 지금 보면 다 암세포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들이 내 몸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의과대학에서 항상 이거 배우거든요. 정상세포가 영어여서 죄송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기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암세포라는 거는 정상세포에서 과증식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의 변형이 올 수 있고요. 이 조직의 변형이 온 아데노마라는 그런 우리 보통 용종이나 아니면은 양성 조직들이 어느 순간에는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DNA에 있는 나쁜 유전자 아니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런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유해한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잘 알잖아요. 술, 담배, 기타 알죠. 여러 가지 네. 그런 요인들이 나의 정상세포를 이렇게 암세포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그런 스트레서들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암 유발 인자들 뭐 세계에서 여러 가지 보건 기구에서도 클래스 등급을 나누면서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암 가족력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260만 명이 벌써 암 환자이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구나 암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가족력을 잘 살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인자라면 또 하나 볼까요? 노화라는 거는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만큼 암 발생의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명확하게 술, 담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중에서도요, B형 간염, 그리고 자궁경부의 HPV라고 하는 인두 유종 바이러스,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네. 예방 접종을 할 수도 있고요.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치료 가능한 그래서 검사를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잘 먹는 웰빙 푸드가 되게 우리 삶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치가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김치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짜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짠 음식이나 소금에 포싹 졸인 생선 이런 것들이 사실 위암을 높이는 이유여서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이 가공육, 햄, 베이컨, 소세지,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복용만 해라라는 그런 또 기사들이 한번 이슈가 있었고 빨간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잉됐을 때 발암 물질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먹을 때 어떤 것들을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노출되는 그런 기후 환경에 그런 외부 요인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날씨 따뜻해져 갖고 막 이제 외출이 많아질 시점에 또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흐립니다. 하늘이. 예,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뭔가 마스크나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기라고 하면은 이건 수증기보다는 뭐 탄 음식에서 나오는 연기나 아니면 매연이나 이런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 그리고 자외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죠. 그리고 전자파
그리고 성면, 방사선 이런 것들은 직업 환경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더 꼼꼼하게 예방하고 조기 검진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그 화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너무 팍팍해진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가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잠 못 자는 분들 많고요. 특히나 야간 노동, 3교대 이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어떤 날은 정말 과도하게 일하고 어떤 날은 정말 푹 쉬고 이렇게 하는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노동도 우리 몸에는 암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꼭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을 체크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체크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의료 시스템이나 훌륭한 나라기 때문에 그동안에 암 치료에 대한 경과가 좋아져서요. 암에 걸려도 5년 동안 사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암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수는 정말 좋구나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통계 데이터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23년의 사망 통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망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위입니다. 근데 80년대부터 쭉 해서 암 사망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암 예방이 중요하고 암을 잘 예방할수록 사람의 건강한 그런 생존 기간, 우리 건강 노화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2위인 심장질환, 그리고 3위 폐렴, 뇌혈관, 자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암 예방에 대한 노하우는 이 나머지 것들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 예방만 되는 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에도 보호가 되고 폐렴도 덜 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를 잘하면 자살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면인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주요 암이 무엇인가 할 때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위암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위 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내시경을 많이 하는 조기 검진이 많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소리 없이 오는, 그리고 정말 조기 진단 하지 않고 막판에 진단이 되는 폐암 아니면 췌장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망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폐나 췌장 그리고 간을 꼭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한번 이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젊은 여성에서의 취약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암 건강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예방을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단이 되면 치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치료 후에 암 건강관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그 제도 안에서는 암의 진단과 치료에서는 중증도 5%만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혜택이 있긴 한데요. 조기 발견만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뭐 짝수, 홀수에 따라 하는 그 무료 검진이 조기 발견에 있어서는 100%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진단 이후에 5년 후의 건강관리는요.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만의 주치의를 잘 찾았고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암 예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보건의료 제도의 한계인데요. 대표적으로 비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은 비만해져 갖고 고도 비만이 되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수술 받기 직전까지는 약물 상담 다 비급여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그러면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리바운드 안 오도록 유지 치료를 하면서 약물 관리나 상담 관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급여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제도는 뭔가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받는 거는 커버가 되지만 그 전에 예방을 하고 그 이후에 건강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잘 챙겨야 된다.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여러 검사들인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 건강검진 잘 받고 있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받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진 것들, 사각지대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6대 암의 건강검진에서 40세 이상, 50세 이상 이렇게 되지만 네.
좀 더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 그럼 50세까지 검사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30대, 40대가 되더라도 나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암 언제 걸릴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위장관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 목적의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비만 환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의외로 복부 초음파에 보면 뭐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지방 환자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만이 사람들 아닌데도요. 예, 특징은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적정 체중인데 의외로 내장 지방 비만. 그래서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은 그만큼 포화돼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은 그대로지만 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마른 비만 그러면서 내부에서 지방간 그리고 대사질환 이행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부 초음파나 CT를 미리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당연히 알코올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초음파나 CT나 스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요. 특히나 젊은 유방암 환자들 요즘에 20, 30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유방 촬영술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20대, 30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자궁경부암 검진이라고 해서 세포 검사가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 자궁경부암에 흔한 HPV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 검사 나가서 내가 정말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기 검진을 조금 더 촘촘히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뭔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담배 안 피는 폐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설량 흉부 CT를 나이가 있는 50대나 70대에서 고위험군, 즉 흡연력이 30팩 이얼스라는 오래된 흡연 환자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노출도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리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항상 그래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표인데요. 최소한의 검사입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인구들을 봤을 때 어떤 거는 정말 검사를 해야지 평균적으로는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목에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통계적으로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거고 그 양측에 있는 말단에 있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다 소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검사 내가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혈당, 혈압, 간 기능, 콩팥 기능, 요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질문도 나온 것 같아요. 있었죠. 예, 네. 암 가족력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암에 취약하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DNA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즘에는 정밀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암종이나 여러 대사질환 그리고 비만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취약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문제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생애 한 번 정도는 내가 취약한 유전자가 있다는 가족력이 있으면요.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검사들은 하고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도 그런 면에서는 미리 예방적인 절제술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유전체의 그런 통계 빅데이터가 발생하면서 많은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이 건강검진을 하는 유전자 검사에서요. 단순히 우리가 암이 발생하면은 그 조직을 떼는 조직 생검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배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늘이 여러 가지 침습적인 검사들이 많았는데 더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액체 생검이라는 유전자 예방 검사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송에서 피를 뽑아서 만약에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 갖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혈액검사로서도 액체 생검이란 이름을 통해서 나한테 취약한 유전자 그리고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돌아다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요한 원점으로 거네. 네. 돌아가서 나의 암 예방 수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네.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술, 담배, 전자담배와 간접 흡연을 피하기 중요하겠죠. 그리고 먹는 음식들도 결국에는 좋은 음식들을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정말 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하긴 하겠지만 채소, 과일, 잡곡 이런 다채로운 컬러 푸드로 식단을 균형 식단으로 매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짠 음식, 탄 음식 피하는 거. 워낙 우리 국민들은 고기를 삶아 먹거나 쪄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탄 고기가 나오고 탄 연기가 나오고 이것의 노출을 아예 차단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된다면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운동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암 예방을 위해서 묘약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은 없는지 살 빼는데 약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운동을 시작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평생 건강 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건강 체중이 유지가 될 것이고 예방 접종에 대한 그런 컨설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성생활 그리고 발암 물질을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숙면이 필요하고요. 다 연관되는 정신건강학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건강 주치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지만요.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의사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14만 의사 중에 일부의 의사들은 정말 훌륭한 이런 동네 의원회사의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검진이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컨설트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건강보험의 무료 검진에 어떤 걸 내가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은 이런 거 다 알아. 80%는 다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실천율은 4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은 체중 유지가 힘들고요. 그리고 먹는 것들을 균형적으로 채소, 과일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남성은 술, 담배 그리고 남이 피우는 담배 피하기 이런 것들이 알지만 실천 못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술은요. 강력요법으로 가시는 거네요. 술은 사실은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많은 다양한 암에 안 좋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解되면서 우리 몸에서 나쁜 요소들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이행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술을 어떻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절주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아요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요새는 아니라면서요. 예, 한두 잔도 안 아니에요. 된다. 지금 보면은 한두 잔 먹었을 때 암 발생이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퍼센트로 높아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절주 그리고 금연 아니고 절주가 아닌 금주 금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덜 억울할 수도 있는 건강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소주부터 얘기해 볼까요? 소주가 이게 도수예요. 도수가 요즘엔 순한 소주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왕이면 알코올 섭취량을 최소화하자. 그러면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해서. 예. 네. 그리고 희석해서 가능하면. 희석해서. 예. 네. 그래서 토닉을 예, 섞어서라든지. 막 들이붓고 소맥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최소한 저 알코올성 소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그래도 나의 건강에는 정상세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레드와인이 뭐 심장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이젠 아니라는 거죠. 예,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인들도 보면은 도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어떤 와인 먹을까 하고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들 보시잖아요. 네. 어느 나라인지 어떤 품종인지 볼 때 도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와인 한 잔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좀 낮은 도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집 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량주가 예.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같은 동료 정치인들도 너무 좋아해요.
이것은 그래서 숙련인가. 어. 다 40도 정도 되는 술 아닌가요? 뭐 50도 막 하여튼간에 정말 너무 세서 목 안이 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 먹을 수 있는 그 나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양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자, 흡연으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우리 몸에 상당한 많은 암과 대사질환 그리고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나 걷는 거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 하루에 2시간씩 걸어. 2만 보 걸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걷더라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걷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불가능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이죠. 그거를 일주일에 150분 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매일 한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걷는 거 대화 불가능한 정도로 매우 이제 전속력을 달리는 거는 그 반절인 매일 15분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는 좋긴 하고 유산소 운동에 매우 좋지만 심폐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지 않으면 효과 없다. 천천히 느리게 걷기 그거는 힐링은 되고 이완은 될지 모르지만 건강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강도 운동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기 낮은 단계에서 운동에는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강도 운동도 있긴 하지만 내가 조금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은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근육을 불끈불끈 만들 수 있는 강도의 챌린지를 스스로한테 해주시면은 정말 디톡스가 잘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비마인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도 해야 되고 무산소도 해야 되는데 즉 근력 운동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력 운동을 요즘에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이요? 예. 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거면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좀 그래도 효용감이 있거든요. 그 매일 할 수 있는 뭔가 나의 그런 매력 요인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근력 운동을 하면은 복부 비만이 배가 우선은 날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가늘어지네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허벅지가 탄탄해지네? 막 이런 걸 스스로 느끼다 보면 단순히 유튜브나 아니면은 정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몸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몸짱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푸사 찍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용감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매일 적어도 부위마다 상지, 하지 골고루 해서 적어도 저는 5세트 그리고 반복하는 거는 뭐 10번에서 15번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매일 나한테 챌린지를 하고 해낸 거에 대한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근력 운동이 에너지 소모도 되지만 살 빠지는 체질도 되는 거 아시죠?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들 뭔가 어디선가 끊어갖고 매일 가다 보면은 아유 못 가고 그냥 버리고 있어요. 등록비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비온 뒤 영상도 있네요. 그래요? 네, 쇼츠에 저 마지막에 비온 뒤 영상입니다. 제 알고리즘이 여기서 노출이 되는군요. 뿌듯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대에 많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10분이나 15분이라도 챙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매일 사실은 이렇게 PT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블루투스 끼고요. 제가 재미있어 하는 채널을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도 있고 보는 건 좀 어렵겠죠.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중에 뭔가 시간 효용을 쓰고 있는 거긴 한데요. 저도 방송 출연을 종종 하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돼요.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꼽고 계신 게 운동 루틴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그 들으면서의 돈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 뭔가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고 침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네네. 그냥 흘려듣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것도 좀 팁이네요. 예. 어쨌든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루틴들이 있는데 그 운동과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저는 그 채널을 꼭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뭐를 꼭 보고 싶은데 나는 솔로를 보고 싶다. 근데 그냥 누워서 보기엔 시간이 좀 아까워. 네. 그러면 이런 헬스장 가갖고 트레드밀에서, 들으면서 네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길티 프레저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는 요즘에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정말 암을 완전 정복하고 싶은 인류의 그리고 의학의 과학의 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 지미 카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암 투병했는데 흑색종으로 완치가 됐거든요. 그때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라는 게 생기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암과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표적으로 사실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 백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코로나 때 mRNA 백신 다들 한 번씩 맞으시지 않았어요? 그 mRNA를 가지고 암세포를 우선은 항원을 환자한테 미리 투여를 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면 정말 암이 자라고 있을 때 이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백신이라는 건데 암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암이 있는 환자에게 미리 면역력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백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로슈든 여러 회사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암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받으면 훨씬 예전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명들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아까 블루투스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심박동이나 다양한 심전도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지고 다 체크할 수 유전제로 있어요. 정밀 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여러 가지 지표들의 심박동부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주치의한테 이런 나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나만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뭐 CO2나 미세먼지나 그런 유해 요인들에 대해서도 노출되는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 유익균,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하게 되면은 나만의 맞춤 암 조기 검진, 암 치료가 오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은 의사들이 AI로 대체된다는데 정말 의대 왜 이렇게 다들 오고 싶어 하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AI로 대체되면 정말 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우리 몸을 잘 측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진단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데이터는 내가 제일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단적으로 지금 인바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체중은 나의 적정 체중이라 하더라도 근육량은 빈약하고 체지방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당연히 이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체성분 검사를 하면 지방은 얼마나 태워야 되고요. 근육은 얼마나 늘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매달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점수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뛰어난 의료 기술로 인해서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이런 CES라고 하는 가전 전람 박람회에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들이 최신 의료의 그런 시연이 있었는데 내 얼굴만 봐도 혈압이나 맥박이나 아니면 산소포화도나 건강한 심혈관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기술들이 이제는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면 홍조가 있거나 우리 혈관들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지표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의료는 사실은 환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나 여러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여러 보건의료계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의 주체적인 나의 백년 삶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워낙에 뭐 정치적으로나 상황들이 너무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더 양극화되고 불통이 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사람, 나의 주치의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도입도 안 됐고요.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이게 보편화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주치의를 내려주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가정의학과 팀들과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로 같이 통합적인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암 건강 클리닉은 암 진단 전에 오셔도 되고요. 암 진단 이후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그런데요. 누구나 암이 걱정되는 분들이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맞춤 건강 검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그리고 필요한 나이대에 맞는 예방접종, 그리고 만성질환 흔한 관리들과 함께 여러 불편한 증상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암 상담이나 노화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비만 빠질 수 없겠죠.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상담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학문적으로도요, 암 경험자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헬시하게 에이징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의료적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암 예방 수칙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나의 건강 주치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변을 토하면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더우시죠? 예, 후끈후끈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조명이 세다 보니까 예. 또 하다 보면 많이 더워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얘기를 주신 것처럼 암 예방의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소망님도 운동하면서 들으신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하면서 그러네요. 생활 건강의 노하우를 듣는 거는 정말 유튜브 활용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윤희님은 들으시다가 저는 수면 시간이 좀 적은 것 같네요 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배 왕자 근육 만들고 싶으시다고 또 소망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선은 수면 시간은 그래도 권고되는 거는 8시간 전후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50분이라고 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적다. 하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퇴근도 늦으신 분들은 5시간 주무시는 건데 그렇다면 주말에나 아니면 낮에 잠깐 그리고 낮잠들 이런 것들로 틈틈이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식사랑 운동 뭐 이런 것들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 근데 또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해 주신 게 스트레스잖아요. 예.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의원으로서 지내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받았죠. 워낙에 여의도 기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동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아주 열악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만의 푸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겪기에는 정말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들을 왜 내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인데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거든요. 네. 저는 우선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막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춤을 추고 그런 격렬한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우선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건강에 유익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근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몸을 좀 혹사를 시킬 부분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누구는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떤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서 풀 수 있을까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 거죠. 누구는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릴렉스하는 힐링의 방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집에서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 스트레스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그 그릇 아무 생각 빡빡하면서 없이 하면서 힐링될 때가 있어요. 예, 빡빡하면서 넷플릭스 들으면서 재밌는 거 그냥 깔깔깔거리면서 보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있는 방식이죠. 열심히 살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누구는 또 집안에 있는 책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 이불, 커튼 다 빨래할 수도 있을 것 갑자기 같고요. 다 뜯으면서. 예.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균들이나 세균들 오랜만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세척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다양한 네. 방식으로의 나만의 힐링 그 방법이 있잖아요. 여행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술, 담배 그리고 상대방을 해하는 방식으로의 나의 스트레스를 풀려는 거는 정말 최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장 지양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술을 안 먹으면 좋은데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도수 낮은 걸로. 예, 그러면서 약간 취해서 기분이 약간 업될 정도 그 정도로의 그런 뭐 노력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어요. 뭘 하든 좋은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건강에 그리고 남들의 건강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 풀자라고. 예,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현상을 의학적으로 사실 바라보는 직업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의 직업이면 왜 저기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더 스트레스를 내 몸에 해하는 방식으로 풀까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술을 엄청 많이 먹거나 담배를 정말 피거나. 예 네. 그런 걸로 푼다고 하면은 억울함이 2배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몸을 더 이중으로 해야 하는 방식으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정말 나를 빠르게 암 환자로 가속화하는 나쁜 수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중요하게 짚어주시는 거네요. 예. 너의 몸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라. 예, 그래서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드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네. 잔소리를 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면서도 네. 아 의사가 잔소리하네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또 의원님들 더 그랬겠네요. 예, 직업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PD님들도 좀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교수님께서 쫓아다니시면서 또 예, 제가 배우자 대신에 얘기를 잔소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자분들께서. 그쵸, 좋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스트레스 노하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주신 질문들 예. 답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유방 촬영 1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도 했고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30년째 지켜보셨대요. 당뇨병도 있으셔서 6개월에 한 번씩 당뇨발 검사도 하고 계신다. 주치의 있으시고 또 혹시 여기서 추가로 또 다른 검사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나이와 그리고 가족력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뭐 성인의 중년 여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우선은 유방 촬영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사실 초음파까지는 하지 않는데 보통은 한국인들은 덴스 브레스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뭐죠? 치밀 유방. 그렇지. 네. 죄송해요. 치밀 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를 같이 권고하기도 하고요. 대장 내시경 하셨으면은 사실은 특별히 가족력 없으면은 5년에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요. 갑상선 결절은 사실은 착한 양성 혹이라고 하면 1cm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요즘에는 갑상선 암도 1cm보다 작으면 수술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초음파 정기 검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는 사실은 당뇨가 진단된과 동시에 당뇨 망막병증이 초기부터 있을 수 있어서 안과 망막 검사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위 내시경이 없다고 하는데 위 내시경은 뭐 2년에 한 번씩 특별히 증상 없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복부 안에 있는 게 빠졌거든요. 췌장, 간, 빠졌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폐가 빠졌거든요. 네. 지금 6대암에서 그렇다면은 이 췌장과 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초음파로 했을 때 췌장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유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췌장암 검진을 할 때는 CT를 찍는 게 중요하고요. 간 또한 복부 초음파를 보거나 아니면 CT를 찍어서 지방간이나 아니면 기타 간에 혹 같은 거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복부 CT를 찍으면은 방사선 노출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 그리고 간, 쓸개 담낭 그리고 담도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가 보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CT 복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장기관을 검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폐도 저는 사실 조금이라도 흡연력 있는 분들한테는 평생 폐 CT 한 번은 찍어보라고 권고하고 있고 가족 중에서의 그런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 흡연 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찍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족 중에 뭐 뇌종양이나 여러 가지 흔하지 않은 암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MRI나 그리고 우리 암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심혈관이나 뇌혈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관 검진 상담할 때 이분의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있으면은 뭐 관상동맥 침장 CT나 아니면은 뇌 MRI와 뇌 혈관을 보는 뇌 MRA까지도 매번 할 필요는 없는데요. 돌아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게 많네요, 교수님. 예. 네, 이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한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애플파님께서 간접 흡연은 냄새를 피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간접 흡연은 냄새 자체도 그게 거리에 냄새만 대한 안 맡으면 되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간접 흡연 우리가 사실은 그 냄새 자체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분진들이 내
몸에도 묻을 수 있고요. 사실 이미 흡연을 흡연자. 저기서 하고 온 사람인데도요? 예. 그리고 흡연자의 분진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족들 중에서 흡연자가 있어서 저기 밖에서 흡연을 하고 오시거나 네네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냄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분진을 통해서 나한테도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가족 중에 혹시나 흡연자가 있다면 꼭 금연을 권고드리고 싶고 특히 그 생애 몇 번의 남성들은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군대 갈 때. 네. 그 군대에서 논산 이런 데서 훈련 받으면서 금연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금연자가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할 때. 담배 냄새 네. 싫어할 때 이런 몇 번의 생애 주기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하려고 그러면 정말 뭔가 암 진단 받았을 때 화들짝 놀라갖고 금연하시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 아파요. 진작에 끊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몇 번의 중요한 내 생애 계기에 있어서 나는 꼭 놓치지 끊어야 말자. 되겠다라고 네.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 보조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조제도 있고 요새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캠프도 있고 또 이렇게 주치의들이 있으면은 만날 때마다 듣기는 싫어도 계속 잔소리 해주는 금연해라, 사람도 금연해라.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꼭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냄새만 피하면 안 된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암 예방의 날을 맞아서 암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썸네일에 땡땡땡만 하면 된다는 나만의 주치의를 찾자는 거였고요. 교수님께서 또 권고해 주신 대로 동네에 또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내 건강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나 혹은 어떤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비욘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있는 걸 참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건강 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으신 분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많은 얘기를 진료실에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진료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물론 우리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 있는 의사들의 나만의 주치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치의 만드는 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성공 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의사는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